그럼 파트너 사장님이 이런 말씀도 해요. 올해 뭐 달에 나는 이때 옷 판매사를 또 유지할 거예요.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게 되면 저도 이거를 그 방향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자녀들 다 키우고 있죠? 다 키우고 있으면 자녀들이 올해 대학교를 간다면 대학교를 가서 나 이런 활동을 할 거야. 똑같이 부모한테 오픈하듯이 이것은 내 파트너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과 같이 목표를 명확히 세우게 되면 성공에 가는 20가지 원칙 중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확히 세웠으면 좋겠고요. 올해만큼은 그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어찌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보다 나보다 유능한 분을 후원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문화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쉽게 접근을 하고 나보다 못한 분들한테 쉽게 이야기를 그것은 하나의 내가 연습 상대라고 보시고요. 나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분을 후원하게 되면 그분이 내 방향 제시를 내가 알려준 대로 더 치고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밀려간다는 소리 수없이 했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밀려서 가게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성공의 20가지 원칙 중에 이게 꼭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똑똑한, 나보다 유능한 분을 내 밑에 좌우측에 있다 보면 분명히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찌질이를 만나면 5년에 나도 모르게 찌질이가 돼 있고요. 진짜로 훌륭한 분들, 유능한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위한 20가지 원칙 중에 네 번째가 여러분도 유능한 분을 후원하십시오. 이게 돼 있고요. 다섯 번째가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도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이 부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놓은 것 같아요. 전화로 회사 소개나 사업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화하면 애텀 이야기도 꺼내죠. 상대편은 저도 그래요. 상대편이 전화했을 때 그게 어떤 의도인지 알게 되면 전화기가 다음에 받기가 싫어요. 다 똑같을게요. 옛날에 이제 리더님이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진짜 받고 싶은 분은 얼른 받는데 진짜로 이거를 안 좋은 사람이 에라 뱀이라고 던져버린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 나시죠? 그 정도로 우리가 전화로 회사 소개나 사업 설명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전화로 하는 것은 그분하고 만나서 커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하고 약속 장소를 잡고 그래서 회사 소개를 한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화하면은 나도 모르게 애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애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딴 이야기 들어요. 아, 저 사람 나를 이용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화보다도 서로 눈높이 맞춰서 서로 이야기하다면 그 사람이 진정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화보다도 했으면 전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섯 번째가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단체 모임에서 사업 전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제 친구를 만나서 열심히 사업 설명을 하고 열심히 그 친구를 일정히 우리 이제 편한 마음으로 꼬셨다고 보면 돼요. 그분한테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다. 아, 이분은 애터미를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데 제 3자가 쑥 들어오더니 부정적으로 딱 덤벼드니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분이 애터미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남의 이목이 있어요. 저 사람이 다단계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단체 모임에서 사업 설명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 진짜로 내가 그분들이 휘어잡을 수 있는 정도 된다라면 단체 모임에서 하면 좋죠. 우리가 애터미를 가지고 모여있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애터미 모임이 아닌 그냥 일반 모임에서 애터미 이야기하게 되면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임에 가서는 남자들 세계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게 되면 피 터지게 목에 막 힘줄 줘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서로 공유하는데 애터미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나는 너무 좋은데 상대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모임에서 사업 설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제 친구들한테 그래. 나 애터미 하는데 야 내가 좋은 비타민C 있어. 하나씩 주면 친구들이 오는데 이거 하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어차피 제가 애터미 한 줄 알기 때문에 하는데 어찌 보면 성공의 20가지 원칙 중에 꼭 들어갔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이것은 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곱째가 우리 사업자가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업에 맞는 용모와 복장을 갖추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에 맞는 용모는 뭘까요? 내가 내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회장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한뒤 좀 도와줄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한다고 정확히 밝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터미하는 거 당연히 알아요. 근데 그 초창기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그거를 해? 네가 할 짓을 그 짓에? 그러면서 아직도 그 짓에 이런 표현하는데 지금은 내 용모와 복장을 완벽하게 내가 애터미 정체성을 밝히다 보니까 당연히 저한테 지나가면 애터미 사장님 무엇을 하나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름 더운 여름에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는 이유가 하나의 그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맥락 삼천지교를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떤 곳에 있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용모와 복장을 정확히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저 사람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면은 그분은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꼭 들어가 있어요. 성공의 원칙 20가지 중에 이게 들어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파트너 사장님이 제가 질문을 했어요. 마트를 가는데 추리닝바람은 갈래요? 양복 입고 갈래요?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 양복 입고 갔더니만 사람들 알아보잖아요. 그러는 순간 소비자들은 당연히 다가와서 그분한테 무엇을 기대 심리 때문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용모와 복장을 제대로 갖추게 되면 그러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다 할 거 예비군복을 아시죠? 예비군복을 입고 전부 때다가 한쪽 다리 들어도 사람들 그냥 그냥 넘어가는데 양복을 입고 우리 한쪽 다리만 들면 어떡할까요? 바로 그 사람은 잘못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용모와 복장을 갖추고 상대편에 접근했을 때 우리가 아마 전문가 포스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있고요. 8번째, 상대방의 동의하에 미팅에 참석시키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전혀 관심 없는데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 온몸 비틀어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 보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 자리에 안 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나 애터미 사업하는데 우리 스폰서님하고 같이 올 건데 한번 귀담아 들으면 좋은 정보가 있을 거야. 당신한테도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동의를 꼭 구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껏 가서 보면은 그분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상대방한테 동의하에 꼭 미팅에 참석시켜서 이분이 애터미란 걸 정확히 알고 애터미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걸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9번째더라고요. 10번째가 또 어찌 보면 우리 애터미인들이 진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 설명을 하십시오. 어지가 사람 잡는다고 애터미도 모르는 분들이 대충 알려줄 때가 있어요. 우리 줌의 미팅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소리 합니다. 해모임에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해모임에 비타민 들어가 있나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들어간지 알죠. 그때 저는 그랬어요. 그거를 모르는데 제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버무려 갖고 있어요 없어요 내가 판단하면 그분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똑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 답 드릴게요. 그래서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을 때 성공에는 분명히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죠?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성공이 쉽지만 않고요. 그 길을 갔을 때만 내가 어느 방향을 갔을 때만 성공을 해요. 바깥에서 애터미를 부정적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을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억지로 막 이야기를 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에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부정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정이 다시 안 들어와요. 그 사람한테 긍정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정만 잔뜩 쌓여가요. 거기다 벽급이 그냥 올려줘요. 그런 분들은 잠깐 내려놔요. 깨우칠 때가 있어요. 우리 회장님 강의를 듣고 이성임 박사님 강의를 듣다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어느 순간에 내 머릿속에 띵 하면서 들어올 때가 있죠. 저 말은 내 말이야. 그럴 때 있지 않던가요? 그럴 때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때가 꼭 나한테는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준비된 사업자 기회는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 설명에서 내가 모르면 모르는 만큼만 알려주고요. 모르면 그거를 답하는 게 아니라 알아보고 답 드릴게요. 그러고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그걸 정확히 알고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11번째, 어찌 보면 우리 박영 본부장이 수없이 했던 부분이고 여기 리더님도 다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형제 라인과 협력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형제라인과 협력하라는 것은 애터미 정보를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의정부 가면은 가구 거리가 있을 거예요. 가구를 혼자 팔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구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구를 찾아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그거 이것저것 다니면서 내가 최적화된 가구를 고르듯이 애터미도 현재랑 협력하게 되면 애터미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것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분은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인과 협력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사업에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옳더라도 형제라는 생각이 또 틀릴 수 있어요. 좋은 장점 내가 가지고 나쁜 것은 아닌 것은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최적화된 걸로 그쪽으로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형제라인과 협력해서 선한 일을 남한테 전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절대로 형제라인 가서 내 스폰서를 험담한다든지 내 파트너를 험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형제라인은 분명히 나쁜 소리를 듣고 싶고 그쪽에 안 좋은 것을 듣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짜 조심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잠깐 이야기 한번 할게요. 우리 프로야구 선수 중에 김태균 선수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부분이 오늘도 기사에 그걸 나왔길래 한번 잠깐 그 기사를 잠깐 한번 공유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나 이글스에서 나온 모든 선수들이 나와서는 자기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제 은퇴한 선수들 하나 이글스를 불평불만을 하고 안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김태균 그 선수는 은퇴를 하고 하나 이글스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그 자기 후배들 그 사람들 좀 챙겨주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같은 회사가 없다. 하나 같은 그런 프로야구가 그 프로야구단이 없다. 앞으로도 좀 해달라. 선한 영향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인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분의 최대 장점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때로는 내 입에서도 나쁜 소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러고 있지만 올해만큼은 좀 형제라인도 조금 좋은 쪽으로 형제라인 쪽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성공의 20가지 원칙 중에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사업자들이 다 필요한 소리 같아요. 그리고 12번째가 어찌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자 간 예절을 지키십시오 이랬어요. 예절이 뭘까요? 진짜 그분한테 내가 해주고 진짜 같이 애터미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서로 상대편을 존중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라인이 잘 된다서 험담한 게 아니라 네 라인이 잘 된 거 더 축하해주고 그 방향이 진짜 잘 돼 있으면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입에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친해지면 나도 모르게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요. 우리 박영 본부장 불평불만 거 봤나요? 강의 속에 박영화 총장님 이야기할 때 절대로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한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찌 보면 좋은 소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절은 사업자끼리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지켰을 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애터미 안에서 때로는 그런 분들 있죠. 선생님 아니면은 권사님 이거는 아니에요. 애터미는 각자 사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으로 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선배님 이것도 안 되고요. 그냥 애터미 안에서는 애터미 예절대로 그냥 사장님 그 위에 있는 사장님 나하고 관계 있으면 스폰서님 아니면 그냥 나하고 내 멤버십 있는 분들은 그냥 사장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 예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조금은 위에 따라서 내가 갑의 행동이 아니라 똑같은 평등의 수평 관계로 해서 똑같이 어차피 우리 박연 본부장 박씨 나중에 임표를 같이 갈 거 아니야?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똑같은 평등한 관계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3번째가 어찌 보면 진짜 애터미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스템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애터미 시스템이 뭔가요? 성공의 시스템이 이미 있고요. 원데이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센터 세미나, 뭐 지금은 가지 못하는 석세스 세미나 이런 세미나를 시스템을 따르라고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스템 가자면 어때요? 나는 그거 안 해도 돼. 때로는 그거 안 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스템 속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가 성공자, 저도 참 뿌듯했던 부분이 성공자들을 만나고 그분들하고 같이 강당에 서보니까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는 나보다 못한 분이 또 그 자리에 올라와서 인간 성공 드라마를 쓴 분도 있고요.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래서 시스템 속에 가다 보면 저분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하나하나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따른다는 것은 어차피 성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애터미가 진짜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근데 애터미에서는 성공자를 수없이 배출해요. 리더스 클럽에도 오늘도 수많은 리더가 또 올라와 있어요. 연봉 1억짜 이상의 수많은 사람이 오는 그 성공 시스템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간다고 가상을 하고 내가 꿈꾸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막연하게 올해 내가 리더스가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노예겠다 그건 아니에요. 내 목표점을 정확히 가지고 시스템에 충실하다 보면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월 상반기 맞죠? 1월 상반기도 여전히 유지하신 분도 있고요. 신규로 또 유지한 분도 계셔요. 각자 이것은 시스템 속에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은 우리가 아는 어떤 돈을 우리한테 지급을 할 거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럼 시스템을 정확히 알게 되면 작년에도 우리가 회사에서 주는 수많은 프로모션 속에 사업자가 이 시스템을 따라가면 혜택 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나는 시스템 속에 어떤 모습들을 하나하나 하냐라면 시스템 속에는 소비자가 있을 거고요. 부업자가 있을 거고 사업자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비자는 물건이 좋아서 쓰는 게 소비자일 뿐이에요. 그분들은 포인트도 줄라 그래도 넣어줄라 그래도 아니 나 포인트 필요 없어. 그런 분들 계시죠? 물건이 좋아서 쓰는 사람은 오로지 소비자. 그분들은 사업자 끄집어내지 마세요. 이분들은 물건을 써보고 자랑하고 하다 보면 이 시스템 따르다 보면 부업자 개념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분들은 부업자 속에서 뭐가 될까요? 돈을 받는 수당의 조건을 궁금해하고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 이제 그때부터 참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이 물건을 좀 쓰니까 이분 사업자로 바로 끄집어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순번대로 소비자, 부업자 하다 보면 그분이 수당을 받아가면 궁금해하고 시스템 따라하다 보면 그분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되면 2021년이 해피 바이러스를 뻥뻥뻥 퍼뜨리는 그런 사업자가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4번째가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될 부분 같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위에 보면 애터미를 거부한 사람들하고 애터미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터미가 절대 안 된다고 그 사람은 단정을 딱 지어버려요. 그러면은 내 기회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막 상대편이 이업을 주고 운전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욕을 하면 그 사람은 전혀 못 들어요. 내 귀에만 들려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애터미가 아닌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보면 애터미가 다단계 수당을 풀어주는데 애터미가 다단계라는 인식되면 절대로 애터미가 안 된다고 아예 단정을 질 거예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시스템에 충실히 따르고 애터미에서 성공한 그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애터미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잖아요. 그거를 아마 여기서도 정확히 20가지 원칙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는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히 됐을 때 주위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사람 애터미한테 정보를 전달해서 당신도 애터미에서 수많은 돈을 벌어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앞으로 300까지 벌어갈 수 있는 그 멤버십을 당신이 배우세요. 이거를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가 아이고 그래 그럼 그렇지 이런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일 뿐이에요. 자, 2021년도
아마도 세미나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줌 세미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아마 회장님도 강의 속에 그런 말씀했죠. 이 편하고 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오프라인 세미나가 조금은 이제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완벽하게 됐을 때 주위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주위 사람한테 내가 알렸을 때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내가 선한 영향을 해서 그분한테 1억을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알려줬을 때 주위 사람 굳이 물어볼 필요 있나요? 성공자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이 다 알려주지 않던가요? 그걸 우리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15번째, 진짜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사업자들한테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신의 사업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가시설이라 해서 그 왁구를 짜게 해서 임시로 만듭니다. 나중에 다 뜯어내겠죠. 그 안에 완벽하게 거기서 기초가 다져지면 가시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초가 만들어져요. 그때부터는 기초가 만들어져 애터미는 7층만 지어져요. 그러면 내 사업이라면 기초 만들 때 누구하고 해요? 스폰서가 알려준 방향대로 그 좌측 우측을 내가 해야 되지만 약하기 때문에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가시설에서 누가 덤비냐면 스폰서 같이 덤벼줘요. 좌우측 계보들을 내가 덤벼주고 1층이 왁구가 완벽하게 기초가 다져지면 그때부터는 도화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도화지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와집을 짓는데 스폰서가 좌측에 기둥을 세워줄까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이 사업은 내가 좌측 기둥 세우고 우측 기둥 세워서 완벽한 내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1층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2층 올라가는데 좌측 기둥, 우측 기둥 완벽하게 좌우측인데 멤버십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업은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사업에 그것만 정확히 인식이 되면 결국 누가 해준다? 본인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 오른쪽만 열심히 올려놨어요. 좌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자신의 사업인 정확히 명심하셔서 좌측의 회원, 우측 회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회원들을 자꾸 멤버십 구성하셔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5천 대 5천 만드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보중 그 자체로만 스폰서 감사하지 않을까요? 스폰서는 감사의 대상인지 스폰서를 그냥 헐뜯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태까지 전부 다 그러겠지만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시다거든 스폰서한테 감사합니다. 정보 주시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구라도 하면 날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하고 같이 했던 그 멤버십 안에 그분들하고 나한테 영향력이 올 수 있게끔 서로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잠깐 스폰서 볼게요. 저 위에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 우리 스폰서 맞죠? 그분이 우리한테 스폰서 있는 그 자체로만 중요하지 않던가요? 맞죠? 그분한테 우리 영향력이 없어요. 그분한테는 아무리 우리가 욕을 해도 그분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누구를 욕을 해요? 나를 진짜 도와주고 나를 진짜로 아끼는 사람한테 조금만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바로 섭섭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 사업이란 명심하게 되면 정보 준 그 자체로만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이 영향력이 행사했던 그분한테 진짜 감사하고 같이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성공의 20가지 원칙 중에 그 안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성공에 있어요. 올해는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사업이라고 정확히 명심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백도화지 속에 내 그림을 7층짜리 건물 짓는데 그림을 정확히 하나하나 단계별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거든 오른쪽에 오토 판매사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요. 좌측에 오토 판매사 만드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실 거죠? 그래서 좌측에 최소한 오토 판매사 2명 만들면 내가 뭐가 돼요? 오토 팀장이 되잖아요.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주질 않아요. 계속 하다 보면 그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 백도화지 속에 1번, 2번 사업자를 정확히 그려서 그분하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6번째,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이거예요. 이걸 된다 안 된다 어찌 보면 물음표를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100% 된다는 확신만 갖고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돼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확신과 믿음 속에 끈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확신과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래, 애터미 하면 다 돼. 되는데 어디가 없어요? 끈기가 부족해요. 근데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끈기까지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과 믿음 속에 끈기는 어디까지? 오토 판매사까지 끈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애를 놓는 이제 부모님이 돼서 내 밑에 파트너를 만드는 오토 전문가가 되듯이 확신과 믿음 속에 내가 그거를 안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실 거죠? 그래서 올해는 내가 나도 성공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 파트너 사장님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라오는 게 그 믿음을 심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내가 애터미 안에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그 방향 속에 그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알려주면 나중에 내가 진짜 그분들하고 같이 어느 단계에 올라가고 같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저는 왜 이슬 하냐 그러면 우리가 석세스 가면 박영 본부장님 같이 단상에서요. 얼마 뿌듯한지 아세요? 내 밑에 이제 내 밑에라 좀 죄송합니다. 나하고 같이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단상에 똑같이 올라간다라면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미 그런 단계를 선포하신 분도 계세요. 그럼 우리 말에 시가 있듯이 내 말을 이미 선포한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고요. 나는 될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된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추진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17번째,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제가 오늘도 어느 리더님을 만나서 이랬습니다. 사장님을 만나면 어딘지 모르고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눈이 살아있어요. 반짝반짝해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을 만나면 맨날 흥흥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열정이 떨어져.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분한테 열정을 받아요. 아, 저 사람 저 모습을 닮아야지. 저 눈빛을 닮아야지. 저 진짜로 해내겠다 말겠다 그 열정을 받아야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째가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그런 것은 내 행동 거지가 어떻게 따라서 상대편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줌 미팅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줌 미팅을 봤을 때는 진짜 눈을 불알로 뜨고 진짜 한 가지를 배우려고 그런 눈빛을 보고 정확한 모습으로 진짜로 정확히 보고 있으면 그게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초창기 때는 이 줌에 이제 조금은 서툴다 보니까 다리 쩍벌이 돼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죠? 근데 그런 모습들은 안 좋다고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줌 미팅에서도 내 모습이 정확히 보고 있으면 상대편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런 모습 나는 닮아야지. 안 좋은 모습을 우리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이게 된 것 같아요. 올해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한테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니까 내가 좋은 친구가 돼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어찌 보면 우리 애터미에서 제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 18번째 같아요. 거절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절 다 당해봤죠? 저는 거절을 당했을 때 초창기는 모르고 이거를 갖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해서 끙끙 앓은 적도 있고요. 혼자서 그냥 우락부락 했었는데 거절도 자꾸 당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아, 그래, 저 사람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거절을 즐기라 그랬어요. 애터미는 거절을 많이 즐겼을 때 나도 모르게 거절의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절을 당하실 건가요? 네가 어쩌다가 애터미를 해가지고 그래. 오늘도 어떤 분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또 전화를 하면서 덕담도 나누면서 했더만 나 뭐가 필요한데 갈 거야. 근데 오늘 안 왔어요. 내일은 또 오겠죠? 이거를 처음에는 거절하면 이 친구들이 진짜 대꾸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거절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아.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너 거절해도 난 내 이야기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그런 소리 해요. 너는 할 이야기가 없냐? 그러면 애터미 할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제 모임에 가면 저는 우스갯소리 잘하고요. 어찌 보면 실없는 소리 잘하고 진짜 어찌 보면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딱 중질해요. 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 말이. 정치가 어쩌고 절대 재미없어요. 근데 이야기하려면 나도 뭐 애터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내 무리는 안녕하시냐? 야, 치약 수술이 진짜 좋은데 너 입냄새 나더라.
치석수도 풍치 입냄새 탁월한 치약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친구들 귀찮아해요. 저 친구는 이야기 꺼낸 순간마다 애텀 이야기. 근데 지금은 그거를 받아들여줘요. 그러면서 야, 니가 그 물티슈도 나오지? 응, 나와. 한 박스 보내. 치약도 야, 치약 그래 15,000원짜리 하나만 보내. 아니야, 3만 원 무료 택배야. 2개 보내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즐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오는데 거절할 때 어떻게까지 하냐. 야, 이번에 앱솔루트 이번에 장일상 받은 게 진짜 좋아. 그래, 앱솔은 이제 내가 이제 모션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것도 주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은 어차피 우리하고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어디까지요? 내가 애터미 하는 순간은 계속 거절해요. 지금도 우리 가족들은, 우리 쪽은 애터미 안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개는 해줘. 먹고 살면, 얼마나 먹고 살 수 있다고 다 먹고 산다는 이유로 거절을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회사에서 130명 근무하는 중에 20명 남은데 20명도 무급 휴가를 보내서 그분이 공사 현장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대방 현장을 가서 일한 것을 내가 통화를 했는데 오늘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확진자 그거 나왔잖아요. 오늘도 양주에서는 확진자 많이 나왔어. 공장 확진자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도 애터미를 거부했던 그 사람도 애터미를 좀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보다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애터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어찌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애터미 거절하면 좋잖아요. 나는 너네들 거절한 모양새가 그냥 돈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거절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9번째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십시오 이랬어요. 포기가 뭘까요? 김치 포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포기해야 될 것. 그러니까 친구 모임에 가서 내가 이곳은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으면 굳이 갈 필요 없고요. 진짜 내가 어떤 걸 포기할 건지, 이것은 내가 포기해서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포기하자는 거예요. 포기를 했을 때 나한테 얻은 이익,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포기해버리고요.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돌아설 때까지 안내를 해야 되겠지만, 나도 뭐 열정 떨어진 사람은 광주에 리더님은 그랬어요. 자기 부모님한테도 엄마를 보면 내 열정 떨어지니까 나가 엄마하고 안 만날래요. 그러면서 나왔어요. 성공할 때까지 안 만나는 그런 마음도 포기하자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포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진짜 포기할 것은 포기하자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작년이죠. 정미 단장님이 건강하시라고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데 제가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면서 그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수지 갔다고 저희는 13층이에요. 계단을 13층까지 마스크 쓰고 올라가면 숨에 그냥 허덕허덕해. 우리가 옛날 방광맥 쓰고 그렇게 움직이면 그렇게 숨이 차요. 그런데 내가 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결코 그게 포기하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포기하고요. 그리고 20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20번째는 사업 관련 비용은 공평하게 분담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공의 20가지 원칙 속에는 이 사업은 내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는 공동으로 공평하게 분담하라는 것은 우리 회장님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오토 판매사 아니신 분들은 밥도 얼마짜리 드시라고요? 5,000원짜리. 근데 그 위에 리더님들이 오토 되시면 당연히 사드려야겠죠. 근데 어차피 그분들이 같이 만나면 한 사람이 내면 진짜 부담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분담을 하고요. 모든 것은 같이 분담을 했을 때 서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한두 번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분이 어찌 보면은 좀 나하고 조금 거리감을 두고 싶은 그런 일이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각자 사업이잖아요. 돈 들어가면 각자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을 분담해서 십시일반 도왔을 때 십시일반 같이 n분의 1을 하게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서는 어차피 이 종목 20가지 종목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하나 짚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로 중요시 여긴 것은 누구나 다 하지만 시스템에 따르십시오 이거거든요. 시스템 속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냐라면 성공자가 안내해준 그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거부권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부권은 어떤 거냐면 아닌 방향은 아니라 해놓고 성공자 클럽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 여기 계시면 다 해낸다고 보면 될 거예요. 왜요? 이미 계획 속에 목표점은 분명히 다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점이 어디까지냐면 2021년 말년 24개국 말 달까지 다 가야 돼요.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스템이 분명히 그 자리에 안내해 줄 거예요. 안내해 주면 올해 제가 애터미 개인 목표도 다 있습니다. 제 개인 목표도 있고 애터미 목표는 우리 스폰서님 노야 클럽에 입성시키는 거. 저는 1차적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뛰었어요. 뛸 거고요. 올해는 그 목표가 저한테는 있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제 파트너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안 돼, 뭐 안 따른 분들 계실 거예요. 안 한 분들 계실 거예요. 도전과 배팅은 분명히 아실 거고요. 그 방향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거부하는 사람은 억지로 시켜서 부작용이 일어난 것보다 긍정적인 사람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파트너 사장님도 리더스로 목표를 잡은 분도 계세요. 그분이 가는 방향도 저도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고자 열정 갖고 있으면 저도 같이 열정을 해주면 너무 뿌듯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2021년도에는 누구나 다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올해 큰 틀에는 올해 연말에 저도 노열 클럽 입성하려고 그 언저리까지 가고 싶어요. 희망사항으로 끝나면 될까요? 결코 희망이 아니라 내 목표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희망이 진짜로 결과처럼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희망은 누구나 다 그래요. 희망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변수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직장을 다니다가 내 60대면은 우아하게 담장에 장미꽃 심어놓은 데서 우아하게 커피 집에서 단독에서 커피 먹은다는 희망사항을 다 갖고 계셨죠. 다 이루어졌나요? 근데 그거를 계획을 잡았으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희망사항이 희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계획을 정확히 잡으면 그 희망사항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것은 내 가슴팍에 팍 갖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공자는 기회에 집중한다랍니다. 성공은 우리가 이 앞전에 프로모션 했을 때도 어차피 성공하자고 내 프로모션에서 회사에 주는 혜택이 있다면 잡아야죠. 맞죠? 근데 실패자는 어떻게 해요? 장애를 이야기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결코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자는 기회에 집중하고 실패자는 장애와 환경을 탓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거를 하실래요? 기회를 잡으실래요? 아니면은 결국 애터미는 안 되고 계속 장애하고 내가 환경 탓하고 계실래요? 결코 내가 2021년만큼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누구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내 주위에 향기 나는 사람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오토 판매사 가는데 내가 집중해주고 그분한테 오토 판매사 가는데 완벽한 성공자를 한 명, 두 명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애터미가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2021년도는 어차피 코로나하고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를 거부하면 안 돼요. 어차피 이루어져야 돼요.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자는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미 활동하신 분들 너무너무 활동해요. 결코 활동하셔서 내가 어차피 이루어야 될 일은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2020년 활짝 웃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목표가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도 잠깐 거론했지만 그래 3명을 오토파면서 만들어낼 거야. 뭔 말씀 아시죠? 그거를 본부장님 또 새로운 제안을 저한테 또 해줘요. 그러면 저도 그걸 또 해야죠. 아무쪼록 올해만큼은 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셔서 다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올해는 아마 해피 바이러스를 뿜뿜 뿜기는 그런 모든 사장님이 다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2021년도 첫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불편하고 때로는 나한테 안 맞던 소리